수익 몇 번 났다고 시장을 정복한 줄 알았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한 주 사는 것도 고민했는데 몇 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차트가 보이네. 역시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을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계속 손실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번 맞추고 자신이 천재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손실 보는 사람은 경계심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실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수익. 두 번째 종목, 또 수익. 세 번째 종목, 또 수익. 이쯤 되면 생각합니다. 나는 재능이 있나 보다. 남들은 왜 돈을 못 벌지? 주식 별거 없네. 그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거래량도 확인하고 신중하게 매매하던 사람이 갑자기 종목 이름만 보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뉴스만 보고 사고 게시판 글만 보고 사고 유튜브 추천만 보고 삽니다. 왜일까요? 이미 자신이 천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무서운 곳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바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실력과 운이 구분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번 거였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첫 손실 때문이 아닙니다. 수익이 계속 나던 시절의 자신감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커질수록 투자 금액도 커집니다. 위험한 종목도 건드립니다. 몰빵도 합니다. 신용도 씁니다. 그리고 한 번이 큰 하락으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수익이 날수록 더 조심합니다. 수익이 났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원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주식으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수익이 났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계좌가 올라갈수록 자신감을 키우지 말고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시장의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수익 몇 번 났다고 시장을 정복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더 크고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손실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불. 수익 몇 번 났다고 시장을 정복한 줄 알았다. 2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했습니다.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기업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맞추고 나면 이 모든 과정이 귀찮아집니다. 다시 어차피 내가 사면 오르는데 어차피 나는 감이 좋은데 이번에도 맞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원칙을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손절 기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분할 매수도 했습니다. 원래는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커질수록 원칙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주식시장은 잔인합니다. 10번 맞춰도 한 번 크게 틀리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몇 번 맞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틀렸을 때를 준비합니다. 진짜 고수는 내가 맞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손실이 계속 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수익을 경험한 뒤 자신감이 폭발하면서 무너집니다. 계좌가 2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시장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이 커질수록 판단력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네가 천재인지 확인해 볼까?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운으로 벌었던 사람과 실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주식은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웃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났다고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함을 잃는 순간 계좌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수익 몇 번 났다고 시장을 정복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장은 오늘도 수많은 천재들을 평범한 투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미가 물타기를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개미가 물타기를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물타야지. 지금 팔면 손해니까 기다려야지. 평단만 낮추면 탈출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물타기가 투자 전략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익 난 종목에는 돈을 더 넣기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손실 난 종목에는 오히려 돈을 더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100만원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20% 떨어졌습니다. 이때 손절하면 끝입니다. 손실은 확정되지만 더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탑니다. 또 탑니다. 그리고 또 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회사니까 괜찮아. 조금 지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더 지나면 본전만 오면 바로 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못 판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돈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평단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식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고 차트는 내 감정을 모릅니다. 기업은 내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가치만 존재할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물타기는 좋은 기업에 하는 물타기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물타기입니다. 고수들은 물타기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고수들도 물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수는 계획된 물타기를 합니다. 초보는 감정적인 물타기를 합니다. 고수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이 가격이 깨지면 손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희망만 추가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무너질 때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그리고 시장은 말합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손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물타기입니다. 한 번이 잘못된 물타기가 수년 동안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타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물타기가 위험한 것입니다. 개미가 물타기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을 원해서가 아니라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미들이 손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